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류미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 한번 보실까요? 늙고 작아지고. 네. 늙으면 키가 작아지나요? 그렇게 또 생각을 예.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서울의 얘기입니다. 예. 서울의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높아졌고요. 네, 그리고 네. 가구 규모는 작아졌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요즘에 워낙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또 지표로 실제 나타난 건데요. 어허, 예. 네, 보시는 것처럼 2007년과 2017년, 10년 사이의 변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48.5세의 남자 가장이었다면 지금은 51.5세 남자 가장이 많다. 그리고 평균 가구원 수는 2.76명에서 2.45명으로 줄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 2인 가구가 뭐 54.7% 대단한 변화네요. 그렇죠. 예. 절반이 넘다. 이렇게 소규모로 구성된 가구가 많다라는 건데 예.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이제 서울시 내에 거주하는 2,500 가구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2,500명. 죄송합니다. 서울시 내 2만 가구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이게 2003년부터 조사를 해오던 서울 서베이라는 건데요. 예. 올해 15회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라든지 뭐 주거, 환경,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할 때 자료로 사용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예. 진행이 된 겁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어떤 형태로 살고 계시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계속 그렇게 주택을 공급해 왔는데, 네. 서울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서울의 집값이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 뭐, 사실은 새 사는 분들이 더 늘어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 주거 형태에 대해서도 네.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가구 단위로 이뤄졌고 여러 가지 주거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 이 제일 첫 번째 이제 청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자가, 그 다음에 전세, 월세인데요. 예. 2015년과 2017년 딱 비교했을 때 가장 좀 두드러지는 게 월세 월세 비율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네요.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 2, 3년 사이에 26%에서 31.2%로 예. 늘어난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예. 특히나 30대 가구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두드러지게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43.5%. 예. 그러니까 30대에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 가구주인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허리가 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30대도 사실은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쵸. 이 청년층의 빈곤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분들한테 이 30대 가구주한테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더니 이 중 43%는 5년 내에 나는 이사를 할 계획이 있다. 예. 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떤 주거 형태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자가. 아니면 전세. 그것도 장기간 전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월세를 좀 회피하려는 예. 그런 성향이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그냥 그래프로 그대로 보이는 네.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확연하게 알 예. 수가 있겠죠. 또 뭐 지금 보니까 서울에 그렇게 빚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서울에 절반 아이고. 이상 부채가 있습니다. 64.2%가 집 마련 때문에. 정말 서울 살기 힘들죠. 예. 진짜 특히나 이분들 같은 경우엔 집 마련 때문에 빚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라고 물었을 때 이분들은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무려 63% 가까이 차지를 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굉장한 열망이 있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실제로 서울시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또 특이한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성평등과 관련돼 있는 어떤 지표가 있었다고요? 네. 예. 이번 주가 성평등 주간입니다. 7월 예. 첫째 주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조금 더 살펴봤는데 서울 시민이 생각하는 가사노동 분담은 그러니까 가사노동을 누가 맡아서 하는가라고 예. 물어봤을 때 아내가 전담한다. 혹은 아내가 대부분 하는데 남편이 도와준다. 라고 봤을 때 정말 압도적이죠. 80% 가까운 비율이 이렇게 아내가 정말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로 나타났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성평등 주간인 만큼 이런 지표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13.8%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가까이 가고 있진 않으실까.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또 이걸 저희 아내가 보고 있을 텐데 그렇군요. 뭐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녁 있는 삶, 저녁 굶는 삶. 이게 바로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맞습니다. 얘기군요. 이번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이 도입이 됐는데 여러 가지 뭐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은 일터에서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뭐 셧다운제 예. 6시만 되면은 컴퓨터가 예. 꺼지고 뭐 불도 다 꺼지고 예.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근로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자라는 예. 취지에서 뭐 전자 결제라든지 화상 회의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기업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이제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뭔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탄력 근무제라든지 예. 아니면은 선택 근로 시간제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보자라는 기업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변에 보면은 뭐 특히나 영화, 네. 뭐 공연 이런 것들을 더 즐겨 보겠다 하는 네, 그런 설문조사에 답한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또 운동을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은 반면에 이 52시간제를 반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어요. 맞습니다. 주로 이제 작은 그 중소기업들의 가 계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렇죠. 예. 이 52시간제 적용이 300인 이상이 이제 근무하는 직장에서 곳에서만 먼저 해당이 시작했죠. 되잖아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이 힘든 업계들에서는 유예 기간을 갖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선도적으로 좀 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네.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난달 어허. 6월부터 먼저 일부 대기업에서는 우리는 주 40시간을 해보겠다. 아하. 라고 해서 뭐 선도적으로 시범 실시를 한 기업도 있습니다. 뭐 사무직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네. 지금 뭐 현장 근로직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변칙적인 임금제를 기본급은 낮고 수당이 높고 이런 쪽에서는 지금 당장 도입했다는 근로자들이 굶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52시간제가 도입이 되기는 했는데 예. 실제 이것을 정말 내가 워라밸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근무 시간은 줄었는데 양은 예. 해야 될 일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을 결국 집으로까지 가져와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라는 걱정도 하시고 그리고 투잡 뛰시는 분도 계시고. 투잡에 쓰리잡에 심지어는요 52시간을 이상 근무를 하고 싶어서 예.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 정부 차원에서도 이 52시간 근무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 좀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렇죠. 빨리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결국 기업가들한테만 뭔가 이 혜택이 가는 방법으로는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가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한강에서 누리는 소확행. 소확행.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확실한 행복. 예. 네. 뭐 대표적으로 뭐 퇴근 후에 마시는 맥주 예. 이런 걸 꼽을 수가 있겠는데 예. 한강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한강몽땅 여름 축제가 이번 달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가까이에서 도심 속에서 이제 피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해 오고 계셨는데요.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프로그램의 70%가 무료거든요. 그래요? 정말 시원하게 예.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달빛 서커스 이거 굉장히 관심 있는데 이런 공연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은가 네, 봐요. 공연 프로그램도 많고 뭔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예. 아무래도 이 여름 축제라고 하면 물놀이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총 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 담그고 영화를 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거든요. 예.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선택해서 즐기면 되겠습니다. 예. 7월 20일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7월 20일 금요일부터 8월 19일 일요일까지 한 달간 진행이 되거든요. 세부 프로그램은 한강무당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류미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